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66%, 그리고 코스닥은 2.2%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다시 재개가 되는 것 첫날입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하니까 와,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역시 시장이 하락하네. 아, 공매도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오늘이 공매도가 재개된 날이고, 그제도 하락했죠. 이거는 공매도가 없을 때입니다. 물론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전에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시장이 오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시점은 평상시에도 늘 공매도가 있지만 정말로 문제가 되는 시점은 이럴 때죠. 시장이 하락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미친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악재가 쏟아지면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엄청나게 하락을 가속화시키는데 공매도가 큰 역할을 하고 또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때 주식을 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좋은 게 아니고 또 한쪽으로만 나쁜 게 아닙니다. 시장에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실은 저는 공매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이 계속 오르면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이런 공매도를 좋아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는 거지, 이거는 주식 보유가 아니라 팔아서 돈 버는 하나의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좀 맞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 공매도가 있다 또 없앨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싸게 주식을 매수하는데 공매도를 이용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하락은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하락할 만한 하락하게 된 겁니다. 이런 하락에 대해서는 박스권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보조 지표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최근에 4월 13일부터 상승 반전이 찍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연속적으로 안 찍혀져. 그전에는 간간히 좀 찍혔다 아닙니까? 안 찍히죠. 또 그리고 그 이전에 이래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12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이때 없었잖아요. 그때 보통 이럴 때 좀 시장이 좀 밀린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 기간이잖아요. 요 기간에 하락 반전, 상승 반전 신호가 보조 지표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시장이 지지부진하겠구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요 기간에도 없었잖아요. 그죠? 또 지지부진하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그리고 예전에 좀 더 넘어가면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렇게 상승 반전, 요게 지금 시장이, 요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 하락 반전 신호가 없고 상승 반전 신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 이런 시절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또 시장이 크게 상승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이 오늘 하락했습니다만은 꼭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오히려 이왕 이렇게 된 거 맨날 울고만 있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공매도를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놓여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그 관련해서 뉴스들 좀 보면은 사실 이 중국이 과연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닌다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실제로 그 중국에서 전 세계에다가 얼마나 물건을 많이 팔아먹던지, 배가 갈 때는 이렇게 만선을 해가 갔다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빈배로 돌아가기 때문에 해상 운임이 요금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백신을 도대체 어느 정도 맞았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어서 저런가 싶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중국은 없어요. 이 자료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미국이 한 43% 정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여러 나라 국가들이 있죠. 쭉 내려가 보면 중국하고 비슷한, 거의 중국은 아니지만 홍콩이 한 12.49% 정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번기면 좀 보면은 좀 올랐습니다. 예전에 2%에서 3% 올라가더니
지금은 6.62%까지 좀 올랐습니다. 여튼 이 중국이 백신을 어느 정도 맞았다 이런 자료는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도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중국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30일 현재 중국 내 접종자는 한 2억 6,500만 명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이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여튼 중국 인구의 40%가 5억 6천만 명이라니까 6월까지 뭐 한다 그러니까 아직 중국은 접종률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거고 지금 미국에서 이게 나왔죠. 디즈니랜드 제가 관련 뉴스 쭉 눌러봤는데 이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입니다. 사진도 보면 지금 백신을 미국에서 많이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바글바글 걷습니다. 와, 바글바글 걷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백신을 갖다가 자꾸 사람들이 맞고 또 집단 면역이 형성돼 간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꾸 사람들을 갖다가 이동할 수 있도록 푸는 국가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런 마당에 지금 공매도를 할 만한 좋은 여건은 일단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보면 백박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사람들 못 움직이게 하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상황만 봐서 그렇지 저거는 거의 코로나 이전이나 동일합니다. 제가 혹시나 이제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이거는 이거는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플로리다주에 있는 디즈니 월드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제가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사람들 많죠. 근데 이건 낮에 더워서 이런 거고 밤 되면은 여기 야외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신데렐라 성 여기에서 폭죽도 터뜨리고 합니다. 진짜 사람들이 바글바글 붙어 있습니다. 바글바글 붙어 있고 또 그리고 뭐 공연이 끝나고 나면 집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바글바글 걷습니다. 갈 때도 바글바글 걷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보복 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은 여행주, 뭐 호텔 숙박 이런 거, 또 뭐 비행기 이런 거, 우리 또 뭐 화장품 이런 것도 꼭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매도가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공매도 한다고 해서 뭐 피해 예상 종목 찾고 좀 그런 거 할 사이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일 거 대비해 가지고 뭘 사야 되나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런 관련 뉴스들이 나오면 야 지금 어떤 게 잘 되는가를 자꾸 벤치마킹을 해서 실제 우리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거 봐야지. 공매도 재개가 되면 뭐가 떨어질까? 나도 공매도 된다나 한번 해봐야 되나? 또 유행 따라서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멀리 보고 가는 겁니다. 주식을 갖다가 가지고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을 팔아서 돈 벌 생각을 한다는 건 내 손에서 떠나는 거잖아. 도박입니다. 도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소형주 쪽으로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좀 급나긴 하죠. 통신, 철강, 금속, 보험, 유통. 보험, 유통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철강, 금속도 잘 봐야 됩니다. 세력들이 사고 있다니까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이 업종에서 세력들이 몇 선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전에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도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좀 보면은 오늘 조심해야 될 종목이 이렇게 19개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매도가 있을 때 지금 현재 만든 이 보조 지표들은 공매도를 어느 정도 좀 겨냥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갖다가 진짜 한번 할 때 제가 볼 때는 개별 종목 공매도보다는 사실 그래도 하려고 하면은 인버스 투자를 권합니다. 근데 그 인버스를 할 때도 언제 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은 작은 하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요 정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작년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락했다가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 반전이 몇백 종목이 나왔다니까 몇백 종목이 나왔어요. 그럴 때 시장이 강하게 상승했죠. 그럼 반대로
어느 날 이렇게 몇십 종목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상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평상시 보입니다. 어느 날 하락 반전 신호가 진짜 몇백 종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와 이거 시장이 가는구나 싶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겠네 싶어서 그때는 위험 회피 차원으로 있는 종목 좀 정리 좀 하고 인버스에다가 한번 꼽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하라고 썼냐면 자잘한 짧은 하락할 때 지금 시장을 보면 뭐 아주 큰 하락이 아니라 이렇게 짧은 기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짧은 기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 기간이 요 해만큼 될지 몰라도 어디까지 될런지 몰라도 짧은 기간에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하락할 때 어떤 종목이 하락할 것이냐 그게 좀 궁금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던 요 그룹 지어진 요 그룹이 하나의 그룹으로서 요 하나의 어떤 테마로서 이런 걸 자꾸 살펴보다 보면 비슷한 어떤 업종군에 속하는 종목이 있고 비슷한 테마군에 속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좀 하락하거나 생각하고 이렇게 하여튼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고 이런 종목들 내가 앞으로 더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잘 기억해 뒀다가 이게 하락이 좀 짧을 수도 있고 좀 길 수도 있어요. 그죠? LG 디스플레이도 좀 봐볼까요? 보면은 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를 갖다 좀 보고서 이런 건 진짜 조심해야죠. 이런 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때 어쨌든 시장이 계속 상승하면 요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다시 반등을 하거든요. 그냥 잘 지켜보다가 돈이 다시 들어오면서 반등을 할 때 그때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럼 요걸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묶어두고 요 그룹들 중에서 하나씩 반등하기 시작하면 내가 부여한 종목이 그 속해 있다면 다시 내가 그때 추가 매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요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다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런 거 줄거인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엄청 지금 요거 많이 사고 있는 건데 저때 보통 물립니다. 이런 종목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업종 앞서 봤는데 자, 그 검색을 통해서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살펴보니까 18개 종목이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 실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왔나 살펴보니까 호텔 신라 얼마 전에 봤죠. 또 비슷한 게 뭐 신세계도 좀 봤고 그죠. 대한항공도 구경도 했었습니다. 그죠. 한전 KPX도 또 구경을 했네. 이런 것들 지금 현대차, LGU 플러스, 제일기획, 신세계도 나오네. 이런 것들 제가 세력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세력 전체적으로는 호텔 신라 가장 많이 매수했고 또 그리고 외국인들은 LGU 플러스 통신업 많이 매수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는 호텔 신라 그리고 뭐 보험 쪽에서는 호텔 신라 투신에는 현대차 호텔 신라 자 이런 것들 현재 사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잠잘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일단 요 종목들인데 플래닛 참모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가 보니까 이 중에서 파마 리서치 현대차 CJ제일제당은 일단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고 그 나머지 종목들은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들은 뭐 늘 그렇듯이 오늘 시황을 마치고 나면은 제가 꼼꼼히 좀 점검을 좀 해보고 그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있다면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